인도의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해요. 인도에는 두 가지 인도가 있다. 이 대사에 담겨있는 뜻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나온 사람들이 사는 인도, 먹을 것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 인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대사야말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라고 하면 뭔가 흙먼지 날리고 비위생적이고 빈곤에 찌들어 범죄에 취약한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인도는 영국과 세계 GDP 순위 5, 6위를 다투고 있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은 인도 경제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하면 거론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인도의 빈부격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재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삼성이란 기업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이재용 회장이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마다 화제가 되곤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이재용 회장이 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약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느낌으로요. 또 이 결혼식에는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등 세계 정계 재계 거물급 인물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축가를 비욘세가 불렀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결혼식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기에 앞서 혹시 아시아 최고 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중국 혹은 중동 국가의 석유 재벌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암바니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도 암바니 회장의 딸이고요. 그리고 암바니 회장이 딸 결혼식에 투입한 비용은 자그마치 약 1,3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청첩장부터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에 470만 원이었고, 축제를 방불케 하는 공연과 파티 등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 가장 사치스러운 결혼식이라는 타이틀로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 결혼식에 투입된 금액은 암바니 재산의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암바니의 재산은 약 1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이 암바니의 집을 살펴보게 되면 27층짜리 빌딩이에요. 일단 집값이 영국 버킹엄 궁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하는데, 가격이 15억 달러, 하나로 2조 원입니다. 관리하는 직원만 해도 600명이 넘고, 건물 옥상에는 헬기 이착륙장 3곳, 50석 규모의 영화관, 헬스클럽, 연회장, 수영장, 심지어 새하얀 눈을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365일 눈이 내리는 스노우룸까지 그냥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인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부자는 상상 그 이상의 호화스러운 결혼식과 초호화 저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즉 빈곤층에 속하는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못 사는 곳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인도의 빈곤층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일단 천고가 낮고 좁아요. 때문에 허리를 숙여야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집이 있다는 것조차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기차역 앞에서 노숙을 한다든지 다리 밑이나 강가에 그냥 나무 꺾어다가 세워놓고 천막을 씌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인구 비중은 무려 15%에 달한다고 하죠. 한마디로 인도의 14억 2,800만 인구 중 2억 명 이상이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죠. 하지만 인도의 빈곤층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생적인 물을 구하지 못해요. 빈곤층은 대체로 주변에 있는 강을 활용해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대변과 소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강에 뿌리기도 하죠. 결국 인도에 흐르고 있는 수자원 중 70%는 오염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의 20%는 수질 오염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게다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빈부격차라는 것은 어떤 곳을 가던 발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부격차의 원인으로는 부실한 공교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빈곤층의 고착화 및 부족한 사회 안전망 등이 있죠. 하지만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 인도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도의 상위 1%가 전체 경제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상위 10%로 늘렸을 때는 경제력의 80%, 상위 30%로 본다면 95%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반면 하위 50%의 인원들, 즉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또 인도 인구의 약 20%가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인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1인당 소득의 괴리, 소득격차의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시작은 이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에 걸쳐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근데 인도는
인도는 무려 2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2세기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당시 빈곤율은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인도는 여기서 또 하나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소련과 유사한 계획경제 모델을 가지고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었죠. 결국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국가가 나서서 시장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공업을 비롯한 산업을 모두 국유화시켜버렸어요. 또 기업의 설립과 확장은 정부의 철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기업 설립 허가제를 도입했죠. 이런 상황은 인도의 경제를 살리기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을 창출해야 했지만 뭘 좀 하려고 하면 국가가 방해했던 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에서 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인도는 1980년대에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에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7%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의 빈부격차는 점점 극심해져 갔죠. 그 이유는 먼저 인도의 산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당시 인도의 자본가들은 싼 값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가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임금이 싸도 너무 싸니까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싼 값에 노동자를 부려먹고 나머지 수익은 자본가들이 챙겨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도는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제조업을 성장시킬 도로, 대중교통, 항만, 전기를 보급하는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요. 이 말은즉 넘쳐나는 노동력을 생산직 일자리로 돌릴 수 없다는 거고 이건 빈곤층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먹고 살 길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인도는 IT 기술의 진심이에요. 1990년대 이후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 엔지니어 배출 2위를 달성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IT 기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인도에는 우리가 흔히 신분제도라고 부르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죠.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부터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마지막으로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불가촉천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신분은 자손대대로 세습되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건 소수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자 인도의 발전을 꽉 막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수십,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신분에 따른 차별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불가촉천민들의 경우에는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 카스트 신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인도가 향후 세계 시장에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2022년 4월에서 6월 분기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인도는 전년 대비 13.5%라는 눈 비비고 다시 봐도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규모 6위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으니까요. 또 국제통화기금 즉 IMF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규모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인도를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수많은 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2029년에서 2030년 무렵에는 인도의 GDP가 세계 3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는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빈곤 문제와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점이 주목되고 있죠. 앞으로 인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그리고 전 세계 인구 1위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